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는 제15-2회가 되겠습니다. 제15장에서는 이제 상대방의 감정과 친해지기,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을 잘 체크하고 이해하고 그 감정과 친해지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 시간에서는 첫 번째로 나타나는 행동보다는 숨겨져 있는 감정의 중심을 둬라,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사람 속에는 감정의 진행 과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맨 밑에는 5-14의 본능입니다. 이렇게 살고 싶다. 근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게 잘 안 돼서 속상한 감정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게 계속 쌓이면은 밖으로 이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타나는 그 사람의 행동보다는 상한 감정의 요 소리를 듣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더 밑에 있는 본능의 욕구에 중심을 두면 잘 해결하고 좋은 관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15-2 두 번째는 289쪽인데요. 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타나는 행동보다는 숨겨져 있는 감정의 중심을 둬라. 두 번째는 그 감정을, 이름을 분류를 해라. 지금 저 감정이 뭔지, 어떤 감정인지 분류를 해보는 거죠. 감정에는 크게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감정 안에도 다양한 또 감정들이 있죠. 행복한 감정, 평안한 감정, 기쁨의 감정, 너그러움의 감정, 희망의 감정, 흥분의 감정, 이런 다양한 감정들이 있어요. 나쁜 감정 역시 슬픔의 감정, 분노의 감정, 짜증의 감정, 우울함의 감정, 대인 기피의 감정, 무기력함의 감정, 절망감의 감정 등 다양한 감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취할 때는 반드시 이 속에 들어있는 그 감정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 감정의 종류를 분류를 해보고, 지금 저 사람이 좀 슬프구나. 저 사람이 좀 짜증이 나는 감정이 있구나. 이렇게 분류를 해보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상대방이 분노가 폭발했다고 하자.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안에 분노의 감정이 포글포글 끓고 있는 거죠. 이런 감정 앞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말하면서 그냥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속에 형성된 감정의 이름을 붙인다면 우울함, 절망감, 상실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감정을 가진 사람에게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일단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아픈 감정의 이름을 정하면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 감정을 인정하고 존중히 여겨라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고, 지금 속상한 감정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너 왜 그래? 뭐가 문제인데? 네가 그럴 때마다 그냥 나도 속상해 죽겠어. 이러면 상대방의 감정을 지금 존중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책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감정을 책망하고 막 무시하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감정이 더 격화되거나 몰라, 그리고 그냥 아니면 그냥 막 다 뒤집었거나 막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일단 그런 감정이 나타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하죠. 비록 그것이 나의 생각과는 다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선택하는 것 자체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를 낼 때는 화낼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 화낼 만한 속상함의 감정이 분명히 있는 거다. 우울할 때는 그래, 분명히 뭔가 우울할 만한 감정이 지금 있는 건데 그 감정 나한테 말해줄 수 있어? 자,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뭔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거야. 마음이 많이 아프구나. 필요하다면 안아주면서 마음이 많이 아프구나 라고
해보는 거죠. 그의 행동의 이면에 있는 아픈 감정을 보는 겁니다. 네 번째는 역시 그 감정을 경청하는 거죠. 그리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숨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청이 중요한데 그 경청할 때는 아픈 마음의 감정을 경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에요. 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숨은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대화를 하거나 인간관계를 가질 때 보이지 않는 숨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는 거죠. 자, 여기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 써놨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 처음 보는 사람이 우리 집 앞들에 벼룩시장 편말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니, 자기 집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이 우리 집 앞들에다가 벼룩시장을 연다. 그러니까 편말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집 마당에다가. 그래서 이 사람이 좀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이 남자는 왜 남의 집 마당에 저런 편말을 세우는 거지? 나는 차에서 내려 그 남자에게 다가갔고 그러자 남자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싸울 태세를 취하는 듯 했다. 그러나 나는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에게 아니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 라고 물었죠. 그러자 그는 방어적인 태도로 집 앞 잔디밭 가장자리에 있는 소화전 옆에 벼룩시장 안내 편말을 세우고 있는데 그 땅은 공공재산이므로 그럴 권리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그에게 싸움을 거는 대신 내가 싫어하는 정치가를 지지하는 편말만 아니면 세워도 괜찮습니다 라고 농담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도 나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었죠. 그는 지하실에 있는 물건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벼룩시장을 연다고 했습니다. 지하실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난 부인의 소지품들로 가득 찼는데 지하실을 정리하기까지 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부인의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자기 집 마당 앞에 이제 벼룩시장에 이거를 편말을 붙이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화가 나죠. 아니 남의 집 앞에다가 비록 그게 뭐 공공의 장소로 이렇게 쓸 수 있다 하더라도 기분 나쁘죠.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사정을 쭉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아침 식사 시간인데도 내려오지 않아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그가 직접 침실로 커피를 가져다 주었다고 한다. 아내는 고통이나 걱정 같은 건 전혀 느끼지 않는 평화로운 표정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런데 앞을로도 아무 반응이 보이지 않았다. 코끝에 손을 대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남자의 눈에는 금세 눈물이 차올랐다. 불과 몇 분 전 나를 처음 보았을 때 경계의 눈초리로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던 바로 그 사람의 눈에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호의적인 태도가 얼마나 비범한 힘을 발휘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만일 내가 계속 화를 냈다면 그 남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하거나 그의 삶을 엿볼 기회를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숨겨진 이야기, 사정,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픈 감정의 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 18장 13절에도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동을 나무라거나 지적하지 않고 아픈 감정을 들어만 줘도 상대방의 감정이 조절이 됩니다. 들어주면서 해야 될 일은 공감이죠. 아픈 마음, 속상한 마음들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기만 해도 아픔은 치료가 되는 거죠.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좋은 이야기는 공감하기가 쉽지만 지금 상대방이 열을 내고 분노를 발할 때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공감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공감이 분노를 가라앉게 만드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일단은 편을 들어줘 보는 거죠. 주변 사람이 억울한 일, 분한 일, 고통스러운 일, 두려운 일, 슬픈 일을 당하면 그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옳고 그름을 가리려 하지 말고 일단은 편을 들어주는 게 좋죠. 들어주면 공감하는 것이 되어 격한 감정이 누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어떤 행동을 막 지적하고 하기 전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내면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